안녕하세요. 이그미디어 감독 김비디오입니다. 오늘은 빈티지 렌즈 컨텐츠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원래는 곧바로 칼자 엣지 렌즈들에 대해 다루려고 했지만 우선적으로 현대 기술력의 총집합체인 시네마 렌즈와 최신 포토 렌즈랑 빈티지 렌즈가 어떠한 광학적 차이가 있는지 직접 비교 분석해 보여드리고 설명을 해드려야 앞으로의 컨텐츠를 이해하는데 더 편하시지 않을까 싶어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컨텐츠는 어떤 렌즈가 더 좋다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저희 덕션에서 왜 세 종류의 렌즈를 모두 보유하고 사용하는지를 비교를 통해 말씀드리기 위한 것이라는 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교할 렌즈는 토키나 2575mm T2.9 시네마 렌즈, 소니 2470mm f2.8 GM2 포토 렌즈, 그리고 칼자 엣지 50mm f1.7 플라나 빈티지 렌즈입니다. 아쉽게도 제 짜엣지 키트에는 줌 렌즈가 없기도 하고 칼자 엣지 렌즈군 중 가장 캐릭터성이 강한 50mm 플라나 렌즈를 대표 주자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비교를 위해 대부분의 샷들은 50mm 화각단으로 촬영을 진행할 것이고 간략한 설명과 함께 비교를 통해 여러분에게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곧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비교할 6가지 특성은 선예도, 색수차, 플레어, 보케, 포커스 브리딩, 그리고 팝포컬입니다. 토키나 시네마 렌즈는 슈퍼 35mm의 센서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풀프레임에서 35mm 단부터는 비네팅이 생기지 않아서 그냥 풀프레임 50mm 화각으로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니 2470 f2.8 GM2 렌즈부터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소니의 GM 렌즈의 명성답게 최대 개방인 f2.8에서도 상당히 훌륭한 선여도를 보여줍니다. 확대를 해드릴 테니 선여도가 어떤지는 여러분이 직접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대 개방에서의 선여도를 테스트했으니 이번에는 f8로 조리개를 조여서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높은 선여도를 보여주는데요. 이번에는 색수차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수차는 보통 빛이 다 반짝거리는 부분이나 아주 살짝 포커스가 나갔을 때 그 주변부를 보면 가장 확실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소니 2470 f2.8 GM2는 최신 렌즈답게 색수차 또한 상당히 잘 억제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확대를 하면서 확인해 보시면 조금은 보이지만 이 정도는 사실 없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의 광학 성능을 보여줍니다. 이번에는 보케 테스트인데요. GM2는 보시다시피 주변부로 가도 모양이 크게 바뀌지 않는 둥근 형태를 잘 유지해주는 높은 광학 성능을 보여줍니다. 놀랍지 않은 게 소니에서 2470 GM2를 개발할 때 상당히 공을 많이 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포토렌즈들은 도넛 보케라고 해서 주변부로 갈수록 진해지고 중앙은 옅은 형태를 띠거나 렌즈의 주변부로 갈수록 고양이 눈 모양, 레몬 모양의 보케로 바뀌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우선 그런 부분은 거의 없다 할 정도로 신경을 많이 쓴 것이 보입니다. 다음은 플레어 테스트인데 저 같은 경우는 플레어가 많은 화면과 렌즈를 더 선호하긴 합니다만 사실 순수 광학 성능으로만 본다면 이렇게 플레어조차 억제하는 것이 더 좋다고 보실 수는 있습니다. GM2는 억제한, 과하지 않은 뉴트럴한 플레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다음은 포커스 브리딩 테스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광학 성능이 딸리거나 오래된 포토렌즈 같은 경우는 포커스 브리딩이 심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소니의 장점 중 하나가 바로 포커스 브리딩을 카메라 내부에서 잡아주는 기능이 들어갔다는 점이죠. 이번 테스트에 한번 직접 적용을 해보았는데요. 사실 이 정도로 잘 될 줄은 몰랐는데 진짜 귀신같이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팝포컬 테스트인데 한 가지 포인트에서 포커스를 고정시켜준 상태에서 줌인 줌아웃을 할 때 초점의 위치가 바뀌는지 보는 테스트인데 아쉽게도 여기선 팝포컬이라 칭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니 렌즈의 장점 중 하나는 역시나 AF의 정확도가 거의 완벽에 가깝다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매뉴얼 포커스를 사용할 것이 아니라면 차라리 AF를 더 잘 활용하는 것이 줌인 줌아웃이 많이 들어간 촬영에선 더 좋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렇게 소니 2470 f2.8 GM2 렌즈를 테스트해 보았는데요. 간단히 정리하면 상당히 뉴트럴하고 모든 부분에서 캐릭터성을 잘 억제한 높은 광학 성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최신 시네마 렌즈인 토키나 2575 T2.9 렌즈를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토키나 렌즈 또한 최대 개방에서는 훌륭한 선여도를 보여줍니다. 거의 2470 GM2와 비슷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듯 한데요. 이번에는 조리개를 T8까지 조여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설명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샤프하네요. 보통 시네마 렌즈는 모 아니면 도의 성질을 가졌습니다. 캐릭터성이 매우 강하거나 스타일을 억제한 뉴트럴한 렌즈들이 대부분인데 토키나 같은 경우는 후자에 가까운 것 같네요. 다음은 색수차인데요. 토키나 역시도 소니와 같이 색수차 억제력이 매우 훌륭합니다. 보시면 독특한 특징이 있는 게 색수차가 없진 않지만 그 색을 일반적인 색수차 색인 그린과 마젠타가 아닌 옐로우와 블루 쪽으로 틀어주어 훨씬 티가 나지 않는, 거슬리지 않는 색수차를 가지고 있는 특징이 확인이 됩니다. 이 정도면 토키나 렌즈 또한 색수차가 없는 수준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에는 보케 테스트인데요. 이 부분은 소니 렌즈와 비교했을 때는 주변부로 갈수록 캣사의 보케가 아주 약간 보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런 줌 레인지를 보유한 렌즈 치고는 상당히 훌륭한 억제력을 가졌다 할 수 있으며 정말 심한 렌즈들을 보다 보면 이 정도는 애교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플레어 테스트인데 놀랍게도 오히려 소니 렌즈보다도 플레어 억제력이 상당합니다. 비록 저의 개인 취향은 플레어가 많이 생기는 것을 선호하지만 이렇게 플레어 억제력이 좋으면 우선 어떠한 라이팅 상황에서도 깔끔하고 샤프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후반에 더 자유롭게 이펙트를 넣어줄 수 있다는 장점 또한 있습니다. 일단 플레어 억제력은 3개의 렌즈 중 1등이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포커싱으로 넘어가 포커스 브리딩부터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포커스 포인트를 지속적으로 옮기다 보니 아예 없다고 할 순 없지만 눈에 거슬리는 수준의 포커스 브리딩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아예 브리딩을 소프트웨어로 없앨 수 있는 2470 GM2와 비교를 하면 좀 아쉽긴 하지만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편이라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파포컬 테스트인데 아마 3개의 렌즈 중 토키나 렌즈가 가장 훌륭한 결과를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줌인 줌아웃을 할 때마다 아주 조금씩 포커스 깊이가 바뀌는 것이 보이긴 합니다만 완전한 파포컬 렌즈들은 상당히 복잡한 광학 디자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에 가성비적 측면에서는 이 정도면 상당히 훌륭하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대망의 칼자이츠 50mm f1.7 플라나 렌즈를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선여도 테스트에서부터 독특한 면이 보입니다. 최대 개방에서의 선여도는 앞 2개의 렌즈들과 비교했을 때는 한참 떨어집니다. 하지만 선여도를 포기하는 대신 독특한 캐릭터성이 보이는데요. 마치 블룸이나 할리우드 블랙매직 필터를 낀 듯이 뽀얗게 번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반전은 바로 조리개를 조였을 때 나오는데요. F8로 조여주면 모던 렌즈급으로 갑자기 선여도가 확 좋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클래식한 느낌과 모던한 느낌을 둘 다 얻을 수 있다는 점이 빈티지 칼자이츠 렌즈의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색수차인데 50mm 플라나는 역시나 1970년대에 출시한 렌즈이니만큼 색수차 억제력은 많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우리에게 있어선 지난 수십 년간 각인된 시네마틱한 룩, 영화적인 느낌, 즉 감성으로 포장될 수 있기에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죠. 이번엔 짜이찌의 최대 강점 중 하나인 보케 테스트인데요. 최신 렌즈들과는 또 다른 새로운 느낌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래 플라나라는 명칭에 들어간 렌즈들이 바로 이전에 테스트했던 뽀얀 느낌과 부드러운 보케로 가장 유명합니다. 대체 무슨 차이지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여기 역시나 미완성에서 오는 감성이 보이는데 외부는 진한 라인이 감싸주지만 내부는 다른 렌즈들에 비해 상당히 부드럽게 번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칼자이츠로만 얻을 수 있는 독특한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모델 촬영을 하거나 제가 좋아하는 필름 룩을 주실 때 매우 용이한 불완전함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감성을
얻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플레어 테스트인데 역시도 제가 좋아하는 화면을 가득 채우는 플레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초승달 모양으로 외부로 갈수록 번져나가는 플레어는 역시나 모델 촬영을 할 때 매우 몽환적인 연출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단점이 있다면 후반에선 억제된 이미지에 플레어를 넣을 수는 있지만 이미 플레어가 들어간 이미지에서 플레어를 제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기획단에서 확실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사용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포커스 브리딩 또한 빈티지 렌즈의 가장 큰 약점 중 하나죠. 앞에 두 렌즈들과 비교하면 정말 한없이 부족한 퍼포먼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파포컬 테스트 같은 경우는 짜이즈 렌즈를 줌인 줌아웃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실질적 테스트가 불가능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각각 선예도, 색수차, 플레어, 보케, 포커스 브리딩, 파포컬 모드를 한 화면에서 동시에 보여드려 더욱더 차이를 확연히 느끼실 수 있게 보여드리고 최종적인 감상평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셨다시피 3개의 렌즈는 각기 다른 강점들과 약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던 포토 렌즈인 소니 2470 f2.8 GM2는 뛰어난 광학 성능과 오토포커스 그리고 소니 카메라들과의 궁합으로 포커스 브리딩을 잡는 등 매우 높은 효율을 보여주지만 그만큼 캐릭터성이 배제되어 있어 좀 밋밋할 수 있다는 아쉬움이 있으므로 런앤건 필름 메이커들인 유튜버들 아니면 여행 컨텐츠 제작자들, 숏폼 크리에이터들에게 있어서 매우 유용한 렌즈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 토키나 257호 T2.9 렌즈는 시네마 렌즈로서 기어링이 달려있어 팔로우 포커스로 AC를 데리고 촬영에 임해야 하지만 그만큼 스토리텔링에 더 적합한 연출자의 의도대로 포커스 이동하는 것은 물론 포커스의 속도 또한 세심하게 조절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깔끔한 광학 성능으로 후반에 이펙트를 넣기 좋은 말 그대로 프로덕션에서 사용하기 적합한 렌즈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칼자이츠 50mm f1.7 플라나 렌즈는 말 그대로 캐릭터성의 끝판왕으로 최대 개방에서의 몽환적인 부드러운 분위기와 모델 촬영에서 빛을 발하는 아름답고 부드러운 보케, 감성을 자극하는 플레어 한가득으로 패션 필름, 모델 촬영, 영화 촬영에 적합한 렌즈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저희 이고미디어에서 왜 이런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진 세 종의 렌즈를 모두 보유하고 이용 중인지에 대해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확실히 화면으로 보면서 저 또한 특징을 나란히 두고 비교할 수 있어 매우 재밌고 흥미로운 테스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이고미디어 감독 김비두입니다. 감사합니다.